TV 강량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칼럼의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밀스럽게 지하 정치로 가는 나라입니다. 지하 정치가 판치는 비밀스러운 나라. 사실은 국제 정치, 그보다는 국내 정치, 그보다는 지하 정치가 더 크게 느껴지는 비밀스러운 나라라는 긴 제목인데, 잘라서 지하 정치가 판치는 비밀스러운 나라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원래는 세 번째 칼럼인데, 두 번째는 왜 문정권이 전체주의 혁명을 지체했나 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지난 시간에 운명공동체, 생명공동체 얘기하면서 거의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더 결론을 마지막으로 더 드리면, 그 문재인 정권이 소위 헌법 개정에 이제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체제 전복을 향한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시진핑이나 김정은한테 이제 빈잔을 꿀밤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시진핑이 오더가 내린 게 뭐냐면 종전선언부터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은 종전선언 해야 된다고, 미국과 북한과 중국 사이에 종전선언이 안 되면 남북한과 중국만이라도 종전선언을 하자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걸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렇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6.25 동란, 김일성이 남침해서 6.25를 발발시켜 3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상자가 난 그런 범죄도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고, 우리 남쪽이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북한이 옳았다는 항복 선언하는 그런 국제 정치적인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미군 철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미군 철수부터 하라고 한 게 이제 종전선언으로 갔고, 종전선언 이유는 뭐겠습니까? 평화협정이죠. 베트남처럼. 평화협정이면 당연히 미군이 철수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갔던 겁니다. 그렇게는 안 돌아가는 거죠. 이제 지금 지나고 나니까는 그때 왜 그랬나 하는 것들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칼럼인 소위 지하 정치로 비밀스럽게 가는 나라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체제 전복 세력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외치면서 지금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좌익 중에서도 그렇게 양아치 좌익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소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세월 1987년 60 민주화 운동이라 하는데, 그 민주화 운동 이후에 30년 동안 이 주사파 좌익 세력들이 암약하면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들의 존재는 같이 운동권을 했던 주사파는 NL, 내셔널 리버레이션이라죠. NL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는 진정한 막스 레니니즘을 신봉하는 좌파 좌익들은 이제 PD라고 했는데, PD들이 NL들한테 완전히 급박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PD계 이제 좌익들이 감옥을 가거나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은 아주 비열하게 뒤통수 치면서 가장 큰 PD가 사라진 것 중에 역할은 뭐냐면, NL 쪽에서 공안 당국에다 고발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 있는 다른 진영의 PD 계열 사람들을 고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감옥을 가게 만드는, 참 비열하기 짝이 없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은
그 좌익이라도 할 수도 없고 그냥 김일성주의를 신봉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김일성 민족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제 민족이란 말을 왜 쓰냐면 나중에 이제 3권에 나오는 칼럼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세 가지 민족이 다시 말해서 민족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그 헤르드 얘기를 하고 피테 얘기를 하고 독일의 정치적 남만주의를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변치 않는 어떤 그 신념이에요. 그래서 신에 가깝다. 그래서 세 가지의 민족, 세 가지의 신이 다투는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 그 네이션이 뭐냐면 하나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믿는 김일성주의 네이션. 그 다음에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지네들이 이제 그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남한의 주체 사상 네이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 네이션, 이 세 네이션이 다툰다라는 말을 하면서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으로 유명한 존 스튜어트 밀을 얘기를 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만약에 근대국가로 가는데 내부적으로 네이션이 두 개 이상 갈라질 경우에는 그 나라는 그냥 각각 독립해서 근대국가로 가는 게 낫다. 다른 두세 개의 네이션을 통합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쟁이 나고 큰 곤욕을 치른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른 네이션이 있다면 각각 따로 독립해서 국가를 만드는 게 낫다고 한 게 존 스튜어트 밀의 얘기입니다. 원래 이 네이션, 프랑스어로 나시옹이란 말은 사실 11세기, 12세기부터 프랑스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어떤 단체의 이름입니다. 어떤 형태로 비교를 할 수 있냐면 굉장히 응집력이 강한 그 지방색이 강한 단체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단체 예를 호남 향후회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대 그 동창회 이거 굉장히 강하죠. 또는 이제 해병 전후회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예를 드는데 그 나시옹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존재했는데 나폴레옹 시대 와서 국민 개병제가 되고 그걸 이제 끌어올려서 루소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의지 속의 나시옹이라는 것을 끌어올려서 국민 전체라는 국민이라는 새로운 근대어로 이제 탄생이 돼서 그게 기반이 돼서 네이션 스테이트 근대 국가 국민 국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나시옹이라는 것을 이제 명치 철학자인 후쿠자와 유기치가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왜? 동양에서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독일의 폭스 개념인 민중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족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민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people 백성 뭐 이렇게 이런 개념도 들어가고 이게 뭐 중구난방이에요. 그 결과 나시옹이라는 게 국민이죠. 국민이고 더 나가면은 시민이죠. 이 나시옹에 대한 혼탁한 이해 때문에 민족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애를 먹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민족이란 이름으로 북한 또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 주체사상 네이션들이 주사파들이 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민족 통일 전선 전술을 펼치고 있는 거죠. 베트남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한번 기억을 해 봅시다. 그 2022년이죠. 2022년 5월로 이제 선거가 있었고, 근데 2022년 그 5월 선거 전에 그 국회 헌정회에서 안병직 선생의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더니 안병직 선생이 이제는 뭐 이 주사파 이 자체 그 소위 대한민국에서 암약하는 이 주사파 운동권들은 자기도 과거에 그 좌익이었고 자생적으로 일어났던 주사파 좌익들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이제 그 좌익들의 그 본 모습이 그 이재명이가 사기치고 기만하는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대장동 문제도 있고
아마 윤석열 후보가 압승을 할 거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이 자생적으로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주사파 좌익들은 이제는 사라지고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제가 3권 서문에다 크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들이 압력하고 이들이 진실을 구축하고 이들이 전 사회 전반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좌익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걸 감안한다면 겉으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 같은 크게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라고 3권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결과 5월에 어떻게 됐습니까? 몇십만 표 차이로 겨우 천우신조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들이 한 짓이 뭡니까? 마지막에 대장동에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 보십시오. 지금 이제 수사 중에 있는데 언론인을 하나 대어가지고 그 언론인한테 소위 지금 대장동에 그 뭐 조 단위로 이익을 차지한 무슨 뭐 이상한 이름을 가진 신문 기자 출신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무슨 뭐 동양학을 했는지 무슨 이상한 이름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돈을 줘 가지고 한 언론인 그러니까 이제 MBC 출신의 이제 아주 뭐 좌익 성향이 강한 그 친구가 지금 돈을 받고 그렇게 사주를 해서 그렇게 이제 뒤집어 씌운 그 소위 그 비밀 공작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 수사 중인데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은 지금도 보십시오. 며칠 전에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 보면 뭐 조국이나 지금 뭐 이재명이나 전부 다 이 죄인들이고 그리고 조국과 황운하 같은 경우는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대법원 판결 나면 바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갈 친구들인데 탄핵을 한답시고 지금 막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응?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된다고 범법자들이 법을 막 얘기합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이재명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는 듯이 태극기를 옷에 달고 나오면서 나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뭐 죽을 각오가 돼 있는 그런 정치가다라고 이상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왜 안 되냐면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 연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아무리 좌익이지만 제가 이제 악령을 얘기하면서 그 섹스피어의 그 섹스피어형 악령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도스옙스키의 악령의 악령형 얘기도 있고 근데 얘들은 다르다. 그런 어떤 소설에 나오는 악령들보다 더 훨씬 악마적인 속성이 강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혁명이라는 것을 놓고 자기가 그걸 선도하면서 주체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세상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거니까 내가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걸로 놓고 내가 그 대본을 갖고 연극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호모사피언스들이 아니죠.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죠.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이성적 존재들이 아니죠. 양심이 없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자기 중심의 양심이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체적인 물론 아무리 뭐 극악한 그런 양아치적 좌익이고 호모 저기 뭐야 비이성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DNA 자체가 호모 사피언스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자기의 본체는 옆에 따로 두고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틀린 말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 문재인 때 지금 최고위원을 하는 이은주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문재인이 틀렸다고 치고 나와서 그 문재인에 대해서 그냥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여러 가지 우익
전선에 나온 그 투사처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도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이재명한테 빌고 들어갔는지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 돼 가지고 지금 며칠 전에 그 서울역 광장에서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다시 악령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 사람이 한때 자유전선에서 세미나를 할 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문재인이라는 이 악마적 좌익 대통령에 대해서 지식인들은 다 알 텐데 특히 국책연구소에 연구원을 하는 엘리트들은 그 내막을 다 알 텐데 그냥 숨죽이고 귀죽이고 눈치만 보고 기회주의적인 성향으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국책연구원 연구원들을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여기 한 명은 있다라고 내 명함을 준 적이 있습니다. 많이 믿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영도에서 출마한다길래 저도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영도까지 가가지고 그 선거운동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시 악마가 됐어요. 이거는 참 그 인간의 탈선, 그 참 이해하기 힘든, 정말 저의 가슴에 아주 그 대못을 박은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나마 한때는 양심이 움직여서 그렇게 반문재인으로 치고 나왔겠죠. 근데 다시 이익과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입신양명과 출세, 뭐 이런 것을 권력을 위해서 또 모든 것을 팔고 그 친구도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하는 친구들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우민으로 가버리면 이 연극에 대한 전후 맥락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속아 넘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선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뭐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19%까지 떨어졌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윤석열 정권 들어왔을 때 그때 5월에 쓴 칼럼의 이름이 윤석열에게 투표하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 였어요. 그때 참 즐거웠습니다. 등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취임사부터 자유를 34번 얘기하고 또 한 번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정치 사상을 하니까 대통령이 막 계속 자유, 밀턴 프리먼의 자유든지 선택할 자유, 아무튼 간에 자유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밀턴 프리드만의 자유는 그 자유의 100개 중에 하나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첫 번째 그 용산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뭐 자유를 27번을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에 계신 분 중에 뭐 아무튼 그 대통령을 수반해야 될 비서들이 자유의 개념을 잘 모른다고 해서 저한테 의뢰가 와서 제가 그 자유의 개념을 정리해 준 칼럼이 있습니다. 그 정리해 주고 그 후에 이제 소위 기사로 써서 그걸 이제 대중에게도 알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제 책 4권의 첫 번째 칼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얘기가 다시 가는데 아무 자유가 나왔으니까 자유를 얘기하면 소위 자유주의의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의 자유는 1000년도 역사가 넘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자유 개념이 프리덤 또는 그 후에 로마 공화주의에서 갖고 온 리버티 뭐 이런 것이 있는데 프리덤은 그 소위 마그나 카르타라고 1215년에 존 왕에 대해서 이제 지주와 귀족들이 왕이 네 맘대로 하지 마라. 주인 없는 곳에 텍스 붙이지 마라라는 마그나 카르타를 쓰는데 그 마그나 카르타의 라틴어를 번역을 하면
The Great Charter of Freedom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국에서는 1215년에 프리덤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뭐 영화 보는 게 편하잖아요.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메일 깁슨이 주연했던 브레이브 하트, 그 스코틀랜드의 소위 그 건국 영웅이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물론 뭐 영화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프리덤 하고 이제 사지가 잘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덤은 굉장히 역사가 커요. 프리덤은 뭐냐면 억압과 공포,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권력을 가진 자가 함부로 사람들에게 억압을 하거나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서 사람을 옥죄이지 말라. 그 억압으로부터 그때는 이제 군주 시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백성들이 저항을 한 사조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굉장히 이제 오래되죠. 그래서 영국의 자유는 자연스러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는 먹을 자유, 잘 자유, 그 다음에 고통받지 않을 자유, 그 다음에 내 재산과 생명권을 지킬 자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자연의 순리와 함께 가는데 관념론을 주장하는 그 독일의 자유는 영국 자유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무튼 관념론이 극히 이성적인 바탕을 갖고 있는 철학사조죠. 관념이라는 현실과는 좀 거리를 두는 칸트, 헤겔,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니체 이 모두가 개인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체주의하고 관련이 있다고 뭐 루소의 어떤 일반 의지, 전체 의지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자크 루소 프랑스 철학자도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외치고 죽었던 것이 루소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는 이 영불독의 자유가 서로 다 양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자유는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내 의지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유. 내가 목이 마르지만 타인을 위해서 내 물을 양보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겁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성에 의해서 그렇게 갖고 가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지역에서의 자유가 제일 먼저 그 단어가 나오는 것이 그 소위 런던부터 러시아 남부까지 이어지는 한자 동맹에서 그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자유무역 그런 어떤 시스템이죠. 거기서 얘기하는 프라이하이트입니다. 프라이하이트. 이게 이제 뭐냐면 소위 그 자유를 위한 연합, 의지 그렇게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생성되는 자유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대적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유하고 굉장히 가깝죠. 근데 이제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 자유 개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필요했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연관성을 갖는 게 뭐냐면 리버티입니다. 리버티. 이제 독일의 공화주의, 로마의 공화주의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건 뭐냐? 리버티는 앞에 리베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재산과 땅과 하인과 농노와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자유입니다. 리베르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책임지는 자유입니다. 책임지는 자유. 그 리버티 안에 있는 자유는 뭐냐면 선거권을 갖고 선거제도에 선거에 그 비선거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투표자가 되든지 하는 참전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덤보다는 법 제도적인 속성이 많이 가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하면 프리덤리즘이라 하지 않고 리버럴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도 프리덤 이퀄리티가 아니고 리버럴 데모크라시
프리덤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것은 파피온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윈 free as wind잖아요. free 파피용의 그 OST가 free as wind 바람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영화 야송의 엘자 그 동물의 왕국 같은 얘기인데요. 그 자연에서 태어난 사자 born free예요. 그러니까는 liberal as wind 안 합니다. born free지 born liberal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freedom하고 liberty하고의 차이가 liberty에는 소위 제도를 운영하는 또 제도를 참여하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법적 제도적 관계를 갖는 자유, 책임지는 자유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는 리버티를 자유 개념으로 중심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자유 개념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책이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그 소위 그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정말 그 미루트죠. 미루트 전사의 용기를 갖고 목숨을 얻고 이순신의 사적생의 리더십으로 과거 문 정권이 했던 그리고 이 사악한 악령들이 만들어 놨던 모든 그 반대한민국적인 제도와 이런 것들을 다 정상화시키고 나가라고 이제 열심히 썼는데 뭐 그렇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속이 많이 타죠. 지금 이렇게 마키아벨리 책을 지금 갖고 있는 책이 일본 책이 2권 있고 한국 책이 2권 있고 나머지 24권은 원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키아벨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특히 좌익들이 마키아벨리를 많이 이용하고 악용한다는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프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책에 주도하는 그 철학자들은 여기 밑에 보면 하버드 대학의 그 하비 맨스필드 교수도 있고 책을 2권이나 썼어요.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맨스필드 교수는 맨리니스 남성적인 것에 대하여에 굉장히 유명하죠. 그거 썼다가 지금 전 세계 페미니스트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훌륭한 철학자인데 그 하비 맨스필드 교수의 하버드 대학의 하비 맨스필드 교수의 전공이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할 건데 니콜로스 스마일이라고 쓴 비롤리 이탈리아 철학들이 마키아벨리 역시 많이 다룹니다. 비롤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책은 마키아벨리가 그 소위 피렌체 서기장을 하면서 썼던 모든 그 소위 편지, 보고서,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가 탄핵당해가지고 피렌체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딥니까 그 산탄드레아 페르쿠니나라는 마키아벨리 그 아버지가 살았던 그게 이제 뭐 어디 뭐 산장이 아니고 그냥 가보시면 아주 뭐 큰 그 농사 짓는 그 뭐라 그럴까 뭐 창고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일생을 보내면서 이제 마키아벨리의 그 기라성 같은 저술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다 써서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그리고 이제 이 책은 마키아벨리가 이제 그 소위 그 시민들이 그 민중들이 자기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5개의 희곡을 썼어요. 곤드로 말라부터 해가지고 뭐 안드리아, 뭐 그리치아, 당나귀 뭐 이런 것들을 5개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오페라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뭐 천재죠. 다재다능한 그걸 또 분석한 책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소위 그 프로렌스 15세기 피렌체에서 유행했던 그 연설가들, 그러니까는 시오노 나나미는 피렌체의 르네상스 천재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학적으로 표현했죠.
눈을 뜨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보통 인간이 태어나면 눈을 감고 응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천재들은 울지도 않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태어났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이제 시오노 나나미의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라는 책도 있는데, 이 시오노 나나미가 이제 굉장한, 시오노 나나미는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다 읽었을 거예요. 소설가지만 굉장한 다독을 하고 역사적 자료를 습득을 하고 그 습득된 자료 위에 자기의 기술을 했죠. 그러니까는 시오노 나나미가 막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만든 게 로마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라는 책을 먼저 썼어요. 굉장히 이것도 인기가 좋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 얘기 뭐 12권인가요? 그렇게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담독하는 그런 우량 도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는데, 아무튼 이제 다음 한 시간 더 이 책 소개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될 거예요. 마키아벨리의 4대 담론은 소위 네체스타, 시대정신을 관통할 수 있는 프루던스, 그 다음에 포르투나, 운명의 여신이에요. 포르투나, 이 그 운명의 여신의 장난에 의해서 정말 그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가나 영웅도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교황의 아들이었던 체사레 보르사라는 소위 그 교황 영에 있는 그 영주가 이탈리아를 통일할 듯한 굉장한 기세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많이 섭렵을 했기 때문에 그 통일된 공화국 이탈리아를 꿈꿨던 마키아벨리는 체사레 보르사에게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체사레 보르사가 그 아버지 교황도 그렇고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사망합니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체사레 보르자는 겨우 죽다가 살아났는데 정적들이 그 약해진 체사레 보르자를 끌고 와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그 포르투나, 운명의 여신이라는 거는, 야, 정말 기질이 왕성하고, 그 체사레 보르자 밑에 그 위대한 아니죠, 미켈란제로가 아니고 저기 최후의 만찬을 그린 저는 이제 이제 제가 이제 63년 2개월을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가 까먹어요. 미켈란제로가 아니고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체사레 보르자 밑에서 일을 해요. 그 위대한, 그 반항적인 그 천재가 체사레 보르자를 알아보는 거죠. 체사레 보르자도 마키아벨리를 알아봐요. 그래갖고 내 밑에서 장관을 하라고 오퍼를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응하지 않습니다. 왜? 애국자였으니까. 피렌체를 자기 영혼보다 더 사랑했던 애국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키아벨리의 이제 4대 담론 중에 이제 두 번째가 포르투나고, 세 번째가 그 포르투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루투입니다. 비루투인데 이 앞에 미가 들어가면 이게 남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루투 그러면은 이게 탁월함, 그리스 말의 아르테 이런 말인데, 비루투는 막 제대로 이제 직역을 한다면 전사의 용기입니다. 탁월함을 가진, 능력을 가진 전사의 용기. 네 번째 담론이 바로 정치적 부패입니다. 시민들이 약간 안정이 되고 삶이 좀 괜찮아지면, 지금 대한민국하고 똑같죠. 전부 부패하는 거예요. 콜랍션만큼 시민사회를 망치는 게 없다. 공동체를 망치는 게 없다. 콜랍션을 방지하려면 공동체 전체의 공동선,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고, 그 공동선을 위해서 서로가 공익을 앞세우면서 헌신하는 그런 시민의 덕목이 없으면 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고 지금도 그대로 통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그 공화주의를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마키아벨리의 네 번째 담론입니다. 공화주의라는 게 뭐냐면 소위 공동체의 공동성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소속인 시민의 자유, 그다음에 동의를 통한 통치, 그냥 막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 합의를 통한 통치, 그다음에 부패 방지, 그다음에 법치의 완성입니다. 공화주의 좋죠. 이 공화주의가 살아야 자유주의도 살고 민주주의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질서를 공동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필히 공화주의라는 도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공화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다 팽개친 지 오래되고 그리고 지금 뭐 자신의 이제만 쫓고 모이만 주면 막 모여드는 닭새끼들처럼 지식이라는 것들이 돈만 쫓아서 명예만 쫓아서 권력만 쫓아서 이막 우왕좌왕하고 지가 무슨 소리 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타락한 부패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마키아벨리를 들고 나왔냐 하면 이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4대 담론 네체스타, 포르투나, 비루투, 그 다음에 정치적 부패를 간파한다면 막스 베버가 얘기한 소위 정치가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가로서의 패션, 열정이 있어야죠. 두 번째, 책임감,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해야죠. 세 번째가 뭡니까? 리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 탁월한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여러 군데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뭐 그냥 세대갈이나 이 바보 같은 뭐 권력욕만 있어가지고 리드가 되면 이거는 뭐 전체 국민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야말로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effective truth, 가장 효율적인 그 시대 정신에 맞고 상황에 맞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렇게 원하는 바를 성취해 나가는 가장 효율적인 truth,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국가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지금까지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그 삐루트를 가진 전사의 용기를 가진 그걸 해라 했더니 뭐 이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2020년 5월에 이재명을 꺾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어 준 것만 해도 그 사람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근데 막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막 정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놈들이 제일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이재명을 그냥 그 국회에서도 소위 깜빵에 넣는 걸로 동의가 다 됐고 해서 유창훈인가 하는 판사가 당연히 그거는 감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냥 풀어줬어요. 그냥 뭐 하는 얘기가 자기도 이거는 다 기소가 됐고 다 그게 이제 판명이 났지만 정치가니까 이래가지고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걸로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정치판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15일 날 이제 1차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도 두고 말해야 되고 아무튼 그걸 이제 뒤집으려고 아마 시끄럽게 굴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대 다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친 말들을 해야 될 텐데 이 양아치 좌익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보수 우파 자유애국 시민들이 이제는 서로 싸우면 안 되고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합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건 비밀스럽게 지하 정치로 가는 비밀스러운 나라 얘기하다가 진입도 못하고 지금 마키아벨리 얘기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지금 현재 상황을 걱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갔는데 일단 1부로 하고 2부에서 이제 마키아벨리 얘기하고 그다음에 비밀스럽게 가는 지하 정치 이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